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월 3일 1호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가 지나고, 자, 벌써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으셨겠죠. 자, 하지만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모든 계획과 플랜을 좀 만들어서, 자, 2016년도 병신년 새해에는 멋진 일과 또 좋은 일과 또 가정의 화목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아까 토요경마 오프닝 멘트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과 올림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일 제가 아버님한테 천안에 갔다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일요경마의 오프닝 멘트는 새해에 어떤 식으로 해볼 생각이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새해는 좀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장소를 좀 넓혀서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또 없는 막건이라는 또 문자 시스템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전적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2015년도에는 제가 이제 흐트러졌던 제 옛날 생활을 좀 청산을 하고 새롭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급급했다면, 2016년도에는 좀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올해 제 나름대로 또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좀 체력도 좀 증진을 하면서 열심히 좀 일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닿는 한 올해는 조금 일을 좀 작년보다는 좀 많이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마에 더욱더 이제 매진을 하게 될 것이고, 또 UCC 방송도 새해에는 다른 예상가와 함께 같이 해볼 생각도 좀 있어요. 너무 혼자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뭐 조교를 잘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정보 쪽에 라인을 대서 그렇게 하던가, 정보보다는 조교 쪽에 예상가를 해보고 싶어요. 저 원래 정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면 정보를 깨질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교 쪽에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쪽으로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또 혼자 해야 되니까, 자, 어찌됐든 뭐 경마방송도 UCC 경마방송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또 주말에 또 현장 라이브 방송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없는 막고 문자 시스템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 남들 다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예상을 하니까 힘들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게 제 소신이고, 더욱더 매진을 해보겠다는 게 또 제 소신이니까 한번 일 쪽에 좀 매진을 해보는 2016년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일요경마의 흐름은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토요경마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토요경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요경마 쪽에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또 부산 쪽도 토요경마 쪽보다는 일요경마 쪽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는 조금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가운데, 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서울의 조성건 기수, 황종호 기수 화이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산에서는 또 서성훈 기수가 내려갔는데 역시나 화이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일 경주부터 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일요 경마는 서울 경마가 총 10개 경주, 또 부산 교차가 6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요 경마와 똑같은 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령비숙의 신마와 현권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신마도 그렇고 성장마도 그렇고 아주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떤 마필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느 마필 쪽에 조금 메리트를 둘 것인가. 그 부분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신마 중에서는 12번 제이드리도 괜찮고, 또 11번 마이로스 로드도 괜찮아 보이고, 또 1번 에이스 탄생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마들의 전력도 이번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썩 무시할 수 있는 전력도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이번 시망고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종반 뒷심을 끌어내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시 초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뭐 이번 시망고가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은 그나마도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6번 캐세드도 괜찮은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캐세드도 나쁘지는 않고, 또 9번 럼포티 윈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기본적으로 2번이 괜찮고 6번보다는 차라리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7번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일단 아주 세게 때리는 경주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세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절대 1경주 때 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 2경주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반 탄력을 모두 보여준 1번 나페니체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고, 편성 자체가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은근히 접전 양상의 구도로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서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1번 나페니체라는 마필을 때리고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배당 마필을 단통으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 편성 자체에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고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무조건 날라오는 편성인데, 이 편성은 팔리는 마필이 아닌 숨어있는 배당마 중에서 강타가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는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또 1호경마 3경주는 1호경마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1호경마는 이제 오전장에 2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강력하게 한번 들이대볼 생각입니다. 자, 이 경주는 중배당 단통으로 때렸고, 이번 3경주도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이 놓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9번 소박한 인생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소박한 인생이란 마필은 사실상 이제 만들어진 지는 그 직진적 경주, 그러니까 10월 3일 경주부터 신영철 기수가 계승을 하면서 걸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이현종 기수가 계승을 하면서 베이스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라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이번에는 이제 최초로 이 마필의 걸음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놓은 신영철 기수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적인 기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번 소박한 인생은 이 편성에서 뭐다? 놓고 때릴 수 있는 대갑이다. 이놈을 놓고 때리는 중배인 승부처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배당 단통이 가능하고, 자, 우창마권으로도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어있는 보병마를 강력하게 노려볼 생각인데,
자, 그 마필 중에서는 배당형 마필이 버티고 있습니다. 안 팔리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 마필을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려서 자, 완벽한 중배당 단통의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 자, 이번 경주의 특징도 빠른 선행마가 없다는 점이 이번 편주석의 특징인데, 이 경주와 3경주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1호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경주, 3경주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서전트 세실이랑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잡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6번은 축인데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1번 너키안마도 되는 마필이고요. 외곽 게이트에 7번 찬란한 에이스도 되는 마필이고, 또 더 외곽 게이트인 1호근의 고가의 마필인 9번 에이스 파워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3파전 양상입니다. 후착이 3파전 양상의 경주인데, 여기서 어느 마필로 때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의 항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들 능력이 괜찮고 다들 괜찮지만, 저는 어찌됐든 9번이나 1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1번 쪽이 좀 나아 보이는데 7번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6번 서전트 세시를 놓고 1번, 7번, 9번 현장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때리셔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일 4경주로 넘어갑니다. 완벽한 대가리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바로 5번 청춘열차. 자, 부산에서 올라온 5번 청춘열차가 이 편성에서는 묻지마 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묻지마 대가리, 여러분들의 묻지마 대가리 이덕화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옛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5번 청춘열차는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에서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외곽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11번 친친짠도 안 되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이번 교시 선행만 간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11번 친친짠도 이번 편성에선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과 전력이면 분명하고, 또 외곽 게이트에 또 있는 13번 위지런이라는 마필도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또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요 편성에서 만에 하나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1번이 또 팔리겠죠. 1번이 당연히 팔릴 것 같은데, 4번이 배당이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또 9번 오카마고가 매당의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래도 1번 불꽃당자나 11번 친친찬의 선행력, 또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13번 유진원, 이 세 마리 중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뭐를 놓고? 5번 청춘열차를 놓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이제 오전 짜오는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중매인 중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예요. 여기서 문제의 소지는 7번 그린미르인데, 얘가 팔리겠죠, 당연히 팔리겠 것 같은데, 얘도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액이라는 게 아닙니다. 베스트액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로 여기서 또 1000m 경주에서 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7번 그린 날에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편성은 당연히 삼복을 가져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삼복을 가져가야 되는 경주는 뭐냐면 두 마리의 보병마가 있는데 얘네를 세게 보고 싶어. 그런데 얘네 둘 다 보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깔아놓는 말들이 뭐냐면 두 마리를 더 가져가는데 하나는 배당마고 하나 인기마야. 이럴 경우에는 삼복승을 엮으면은 당연히 이 중에서 세 마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두 마리의 보병, 세 마리의 보병마와 인기마 하나가 포진된 경주니까 이런 경주는 삼복을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삼복승이 기본인 중매의 승부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00승을 어느 때 때리는 경주냐? 아니, 맨날 아무리 삼복승이 배당이 좋아도 터지지 않는 경주도 맨날 삼복승을 때리는 사람, 또 얘가 안 되는데도 혹시나 모르니까 삼복승을 습관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슬 위에 옷 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삼복승이 배당이 좋으니까 이 개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죠. 메리트가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예상을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기마 중에서는 7번 그린 날에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또 어느 정도 또 인기는 없지만 1번이 여름새라는 마필도 좋아 괜찮아 보입니다. 왜? 7번 그린 날에가 무너지면 뭐야? 1000m니까 누구나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행마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7번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제가 초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번 그린 날에가 근간의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니다.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 있으면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7번도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이 항상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망각시키는 게 경마고 요즘 경마거든. 그렇기 때문에 7번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싶은 준매의 승부처로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고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루지 5경주인데 요 경주는 그냥 일반 경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승부처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경주인데 그냥 일반 경주로 하죠. 자, 13은 강남스타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강남스타를 언급을 드리네요. 지난번 경주 때도 될 듯 말 듯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능력을 끌어내고도 아쉽게 3착으로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패턴적으로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번에 보여줬던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14번 강남스타는 가져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왜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하냐면 후착의 배당이 좀 나옵니다. 이번 렛츠고론도 이번에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마필이 마방에서 굉장히 손을 쓰고 힘을 쓰고 있는데 방출시기를 태운 거 보니까 이거 승부를 한번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얘도 한번 가져가 보고 싶고요. 5번이 보온용사라는 마필이 있는데 강현준 마방에서 조성곤이 태어났습니다. 자, 요 마필도 능력이 있어서 데뷔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문세영이를 기승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보온용사도 이번 편성에선 꼭 유심히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내치고론이라는 복병마와 5번 보온용사의 복병 시리즈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1위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매인 승부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도 준매인이고 부산 3경주도 준매인이야. 왜?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매인을 2개를 잡았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킹스룰즈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4번 킹스룰즈를 왜 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완벽하게 걸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에요. 그것 자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자체도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경주를 펼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1200과 1300에서 보여준 능력이고 특히나 이 마필의 장점은 안정된 선행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일치월장대 능력을 보여줬던 것은 바로 이 안정대 선행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가운데 추임력의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음 자체가 일치월장된 모습을 보여줬다. 자, 고로 13번 킹스롤즈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갖고 있죠. 종반 뚝심 측면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런데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일시 살포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승군 이후 두 번의 경기에서 착승권에만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13번 킹스롤즈가 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고로 대가리를 놓고 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으로서는 노림수의 마필 3마리가 있는데 요들 마필들이 모두가 승부기가 다분하고 지난번 경기 때 제가 강하게 노리면서 지켜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들 마필들의 능력은 강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 3경주는 준비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승부 의지나 메리트나 뭐 여러가지 측면으로 맞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6경주 일요 경마 준비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두 번의 준비인 승부처의 연장으로 들이대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왠지 모르게 서울에서는 제가 아까도 토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 자체는 조선권위를 한층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뭐 문세영이도 안 나왔고 뭐 부산에서 펄펄 날랐던 기수니까 서울에 오면 잘 타겠지. 벌써 659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 경마장 초창기 때부터 타서 그런지 659승이면 지금 이 고랑 비슷한 승수를 갖고 있는 개수가 최고면인데 최변이가 661승이니까 곧 잡히죠. 2승 차이밖에 안 나니까 곧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성원이가 어느 정도로 잘 타는 거냐? 이상혁이가 300승도 못했고 240승이고 문정균이가 376승을 했으니까 이런 기수들보다 훨씬 잘 타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타는 기수겠어요. 자, 이 10번씩 인수제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차권으로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뭐 13번 비호바람이 팔리고 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몇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보고 싶고 뭐 퍼펙트 비칸이 뭐 페르미치 탔으니까 당연히 팔릴 테고 이런 마필들 전혀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창마 중에서 보평 배당마를 3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근데 제가 배당판에서 안 팔려서 보평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실질적인 능력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만큼 중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준배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심에는 당연히 10번 인수제를 놓고 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부산 교차 4경기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요, 참 이런 경기는 세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1번 5 빅터스가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팔리는데 사실 저도 이 만필을 안 보지는 않는데 1억 5천짜리의 고가의 만필에 등짝 자체에 유연명의를 갖다 태워놨으니까 뭐 최상의 카드 아니에요? 입상을 위한 부산권의 최상의 카드인데 이거를 과연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본 5 빅터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완벽한 대가리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5 빅터스를 넣고서 4번 중앙천수나 이 8번 동강제일 같은 마필들을 세게 보고 반대로 6번 영천시대 2억 1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 자체가 잘못되면서 이번 4경주가 배당이 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경주는 그래서 아주 세게 까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5 빅터스의 외관상 강자를 할 수 있는 8번 동강제일 여기에 이제 뭐 4번 중앙천수나 9번 퍼프로션을 노리는데 반대로 6번 영천시대 같은 마필이 선행을 나서 한 바퀴를 일순하면서
중배당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로제 7경주 오늘 강타 일요경과 최대 승부처인 일요경과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7경주는요 누가 팔리던 상관이 없습니다. 강타와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보병과 삼두로 강력하게 때리는 작심 배당 노림수, 자, A급 메인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요. 자, 이 중에서 일단 배팅권의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은 9번 한이의 순간입니다.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나 17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마필의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게 성장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9번 한이의 순간은 이번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다. 팔리기는 이번 편성에서 팔리기는 4번 태양제국이란 마필과 2번 스페셜 노드일 같은 마필들이 팔려야 되는 편성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마필들을 그렇게 세게 보질 않습니다. 전 그래서 9번 한이의 순간을 필두로 해서 딱 3두에 복병과 3두로 해서 중구배당 단통으로 3복승 단통까지 노리는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딱 3마리로 자, 복승도 단통이요 3복승도 단통이요 이렇게 맞힐 수 있는 자, 한번 새해 연초부터 완벽한 상황을 기대하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5번 서라블 공주가 세냐, 8번 BK필이 세냐, 니가 세냐, 내가 세냐, 니가 세냐, 내가 세냐, 5번, 8번, 8번, 5번, 5번, 8번, 8번, 5번 단통으로 팔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춧가루요? 1번 최강용사입니다. 1번 최강용사가 고춧가루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딱 3마리면 되는 경주인데 야, 요즘 페이스로 보면 5번 서라블 공주도 이꾸야스 등장이라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서라블 공주와 8번 BKP의 선정 기대치 높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에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9번 유지경성이라는 마필입니다. 9번 유지경성. 그러면 이번 경주시 왜 8경주에서 9번 유지경성을 강하게 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이번 편성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3번 세명장 정도가 레이스는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뭐 지구력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죠. 자, 그렇다면 이변의 연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종반 뚝심형 마필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들 마필들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팔리기는 아마 2번 아퀴러스가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9번 유지경성을 더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9번 유지경성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과 배당마 1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 역시도 3복승까지 엮어주셔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6번 소울브레이드입니다. 소울브레이드. 저는 이번 편성에서 6번 소울브레이드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5번 천지파크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안 보고 싶어요. 왜는 안 보고 싶다. 왜? 얘는 이제 선입 최적 전개 시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가서 선행을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3코나 부근에서 선대권을 강타를 하고 자, 막판까지 지구력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마필의 최고 능력을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고로 5번 천지파크는 지난번 경주시 급상승된 경제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들지만 저는 이번엔 전개도 좀 꼬일 가능성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찍게를 하는 입장이다. 찍게를 하는 사람도 제 예상을 UCC 방송 들으시거든요. 5번은 전 찍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번마와 찍어서는 안 되는 마필이 어떤 마필들이냐면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5번은 일단 저는 자르고 간다. 그래서 이제 6번 소울블레이드가 들어간다. 5, 6은 뭐 대끼리로 판이를 맞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에는 6번 소울브레이드는 대가리를 인정을 하고 5번 천지파크는 안 본다는 게 핵심인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찍기를 하려면 연대막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연대막권을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연대라는 건 제가 본 예상이든 이 현장에서든 항상 제 예상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찍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대는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가 아닙니다. 이 연대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건 뭐냐면 기본이 뭐야? 확률이라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연대라는 건 통계와 확률을 갖고 연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확률이라는 건 뭐야? 입상의 가능성 부분이 확률이고 통계는 뭐야? 그동안에 얘네들이 몇 번 입상을 했는지에 대한 산술적 통계잖아.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곧 그런 경우의 수를 놓고 연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마주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안 온다. 이건 연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생각이야. 구라야. 그리고 연대라는 건 통계가 바탕이 돼야지 연대가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이유,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100%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그래서 그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구경주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 있는 놈은 7번 헤이킨입니다. 이 편성은요, 총 12두가 출전을 하지만 이거 3마리 이상 때리면 안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될 수가 없는 경주. 이런 거 승부처럼 잡으면 그거 웃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헤이킨, 9번 매니머니, 또 12번 디프로매틱 미션, 예상 3등은 끝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주가 뭐 승부처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말 중에서 이변마는 없느냐? 이변마가 있지. 이변마가 누구야? 1번이야 1번. 1번이 아이세이 우데이가 2변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2변이 없어. 그러면 뭐 3마리 중에서 들어올 확률이 어떻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변이 삼복승이 터지는 그림이 뭐겠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경주를 삼복으로 복주로 엮는 거야. 왜 그러냐면 7번, 9번, 7번, 12번인데 2마리는 바짝 입상을 하지만 1마리는 아마 늘어질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그러면 그 늘어지는 구석을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번 아이세이 후데이나 4번 이 스페이스건 같은 마필들이 2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2변만은 1번과 4번이다. 삼복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얘네들을 놓고 때리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이루제 10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삼복승마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남들보다 설득력이 있잖아. 뭐 레이팅 떠드는데 레이팅은요. 여러분들이 뭐를 레이팅이라고 그러냐면 그동안의 능력 지수, 그러니까 레이팅은 매 경주의 기준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레이팅 점수를 갖고서 여타 마필들을 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편성이 나오잖아. 그러면 한 경주에 편성이 나오면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레이팅 점수를 가장 어느 마필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을 갖고서 레이팅을 나누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마가 어떤 편성이냐를 좌우해 주는 건데 그 기준마가 약했을 때는 의외로 레이팅대로 오는 경우가 희박하고 반대로 기준마가 굉장히 강하면은 레이팅 점수가 높은 말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레이팅이 대로 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래 레이팅은 핸디캡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변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팅이라는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고 왜 레이팅이 터지는 건지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얘가 얘보다 세니까 레이팅이 세고 얘가 얘를 이겼으니까 레이팅이 세. 이거는 애들 장난 그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그 또라이 같은 소리. 그 여러분들은 바보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네들이 바보겠지. 시골의 아저씨들이니까 뭔지를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라치는 거예요. 구라치는. 자, 6번 선봉입니다. 선봉이 대가리고 후착착기예요. 얘는 오는 거예요. 지난번 경주 때도 뭐 될까 말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위닝인데 선봉 맞춰줬는데 선봉이 그때 대가리였습니다. 선봉이 이번에도 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6번 선봉을 대가리 놓고 때리고 후착은 뭐 5번 포티큐어나 13번 임페투스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걸음이 뭐 아직도 여지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임페투스 같은 마필, 5번 포티큐어의 막판 추임력, 뭐 강해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의 선정기 대치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 외의 마필들은 이제 다소 약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식경주까지 1호 경마 식경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위한 경마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또 제 경마 방송에서 이제 현장도 현장이지만 이제 제 경마 방송 공짜로 찍게도 이제 좀 가르쳐 드리고 그게 이제 대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저는 이제 찍게 문자도 없는 막건 문자도 해본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해서 체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런 문자를 하면은 오세요. 뭐 대세니까 뭐 불법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대세가 그렇다면 저도 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새해에는 일을 더 많이 해보고 열심히 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